안녕하세요. 작가 김승동입니다. 네. 사실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전문적으로 뭔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만화를 시작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사정이 좀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만화를 해야겠다 해서 좀 막무가내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막무가내로 만화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굉장히 유익한 얘기를 하긴 힘들 것 같고, 그냥 제가 어떤 식으로 막무가내로 만화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또 오신 분들이 지망생분들이 많으시니까 오히려 좀 너무 전문적인 얘기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좀 얼렁뚱땅 만드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도 만화를 만들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2011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13년 동안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3년 동안 계속 막무가내로 만화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처음 작품을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처음 좀 급한 마음에 만화를 만드는 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도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도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만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했을 때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원래라면 회사를 잠깐 졸업을 하고 다니다가 너무 회사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나는 회사 생활이랑 안 맞는구나, 뭔가 혼자 하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때 마침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2달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동안 어떻게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2달밖에 없다 보니까 완벽한 시나리오나 시놉시스를 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모전 분량만큼만 어떻게든 해보자. 그 뒤에는 공모전에 당선이 된 뒤에 어떻게든 그 뒤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떤 제 작업 방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작품을 좀 처음 만나는 사람 연애 같은 거랑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데, 기획이라든가 스토리를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작가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화를 먼저 그려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든가 뭐 설정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소개팅 전에 인스타를 뒤져본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든지 그 정도로 생각하고, 막상 1화를 만나는 게 그 사람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나다 보니까 작가를 이 작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무작정 도입부를 일단 그려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 사람 나랑 맞는데? 이 사람 첫인상인 거죠. 첫인상처럼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데 를 생각하게 되고 빨리 손절을 칠 수도 있고 계속 만나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작품을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만나서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사실 설정만 가지고는 이 작품이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화를 그려보고 첫 번째 컷을 그려보면은 조금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1화를 다 만들어 갈 때쯤 이 사람이 잘 모르겠어, 이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보니까 할만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망생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너무 설정이나 시놉시스에 많은 시간을 쏟지 말고 일단 되든 안 되든 1화를 그려봐라.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만나서 일단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뒤에 한번 결정을 한 뒤에 그 뒤에 조금씩 얘기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1화를 그렸다고 해서 그 뒤에 우리가 첫 만남을 했는데 바로 결혼식장을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첫 만남을 했으면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데이트 장소를 찾고 그 또 세 번째 만남을 생각하고 이러는 것처럼, 저는 너무 멀리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1화를 그린 뒤에 그냥 2화만 생각하세요. 2화를 그린 뒤에 3화를 생각하고, 그런 뒤에 이제 3화를 그린 뒤에는 한 5화 정도까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만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당장 다음 데이트만 생각하지 너무 먼 일, 우리 애기를 뭐 몇 명을 낳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당장 서로 뭐 하고 놀지 그런 거 생각을 하시다가 조금씩 더 멀리 보게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씩 더 멀리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중반부까지의 스토리가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 또 완결이 생각이 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큰 틀에 만들겠다, 너무 설정해서 대단한 걸 만들겠다라고 보통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스스로 난 만화가 지망생이야, 난 만화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하시면서 실제로는 제가 본 분들 중에 1화를 완성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 편을 완결을 짓는 거는 그건 이미 지망생이 아닌 거고요. 1화 자체도 만들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너무 부담을 가지고 그냥 소개팅 만나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셔야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시작하시면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예.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다음 데이트 계획부터 짜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작품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지 사람을 만날 때 뭔가 되는 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랑 언제는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작품도 저는 이거를 비유를 약간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지점들이 있잖아요. 쉬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간 지점을 저는 설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라든가 어떤 대사라든가 어떤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씬을 만들어 놓고 그 씬까지 가는 길은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정이나 시놉시스를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많이 엎어지는 경우가 시놉시스 상에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라든가 중요한 지점을 어떻게 갈 건지 설정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보시고 베이스 캠프를 설정을 하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그때 미래의 내 자신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베이스 캠프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으면 베이스 캠프를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심지어 정상 위치도 포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엔딩을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은 그게 전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품하고 저는 처음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만나보니까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할 수가 있어요, 작품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계속하면서 저도 작품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성격을 가진 작품이구나라는 거를 연재를 하면서 저는 알아간다 생각해요. 그게 그리고 연재물에 작가가 연재물에서 느끼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것도 지망생 때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웨딩홀을 잡지 말라는. 예.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근데 1화를 시작을 하라는데 난 1화를 시작을 못하겠어. 그냥 첫 컷도 못 그리겠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난 웹툰을 하고 싶어. 내가 예전에 봤던 나루토나 원피스나 내가 너무 좋아했던 만화 같은 걸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1화를 못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 경우에는 보통 작가가 처음 작품을 시작을 할 때 어떤 한 장면에 꽂혀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어쨌든 작가는 장르 먼저 생각을 보통 한다고 생각해요. 이 작품의 장르는 재난물이야. 이 작품은 SF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생각하는 게 이 장르에서 명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내 최애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를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작품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그건 너무 좋은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좋은 작품을 연상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뭘 생각을 해도 탑스타 그냥 아류작 같고 그냥 허접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저는 좀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이, 같은 선상에서 그 뒤를 쫓으려고 하면은 작품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쫓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옆에서 나란히 다른 루트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 작품과 비슷한 방향은 같더라도 이 작품의 뒤를 쫓지 말고 이 작품의 조금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내 작품이 존재 의미랄까요? 왜냐하면 그 뒤를 쫓고 진짜 명작을 따라간다 생각하면 너무 하찮아 보여서 자기 작품이 존재 가치를 못 느끼게 돼요. 근데 이 작품에 다른 차별점이 있다 생각하면 내가 이 작품을 하는 의미를 스스로 납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작품이 재밌다 재미없다 떠나서 나 이 작품을 하는 의미가 있어라는 마음이 작가가 들었을 때 작품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성을 두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작가의 경험을 작품에 투영을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쉬운 차별성을 받는 방법이었어요.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네이트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 커뮤니티 같은 데서 썰 같은 걸 푸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물론 전문적으로 뭔가 스토리에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근데 그런 게 없어도 굉장히 재밌고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경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경험은 그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자적인 힘이 있다 생각해요. 그 힘을 이용을 하면은 처음 작품을 만들고 연출이라든가 스토리에 대한 기교가 없더라도 매력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적왕이 되려고 하는데 내가 해적왕이 되고 싶어. 루피가 나라면 어떨까? 루피 상지가 내 친구면 내 학교 친구면 어떨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봐도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작의 뒤를 쫓다 보면 결국 클리셰를 따라가게 되는데 클리셰를 따라가게 되면 비슷한 대사와 비슷한 캐릭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그냥 원피스 그냥 짭이잖아. 이러면서 좀 이 작품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루피가 그냥 나 자신이라 생각하면은 그 루피가 하는 행동이 조금 더 차별성이 생기겠죠. 물론 단점은 있어요. 캐릭터가 매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작가 스스로가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화적인 행동을 하는 게 좀 제약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시작 지점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서 클리셰적인 대사라든가 장르적인 문법을 거기다 더해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제 데뷔작인 굉장히 부끄러운 온퍼레이드라는 만화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데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작품인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재난물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재난물을 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 거, 뭐 드래곤헤드라든가 이런 거 좀 다르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대학 생활을 좀 섞어볼까? 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대학교 때 느꼈던 게 제가 예대를 나왔는데 예대의 졸업반들은 약간 재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졸업할 때쯤 되면 마치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나가서 뭐 먹고 살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 온퍼레이드의 내용도 사실 재난을 기다리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재난이 오고 있고 막 운석이 터지는데도 학교 생활을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일종의 제가 제 졸업반일 때 좀 경험이 많이 들어갔던 거고요. 두 번째 작품이 유쾌한 왕따는 이거는 제가 원래라면 재난물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획이 계속 통과가 안 돼가지고 하다 그냥 저번 해봤던 거 또 하자. 그래서 재난물을 하다가 근데 그전 거랑 또 달라야 되는 또 이제 또 뭘 섞어보지 하다가 그럼 좀 다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섞어야겠다 하고서는
제가 학창 시절에 당했던 뭐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요소도 좀 넣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좀 철거촌에 살았었어요. 철거촌에 살고 철거촌 옆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있죠.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릴 때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 작품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거인처럼 보이는 이런 것도 실제 철거촌에 가보면은 모든 게 납작한데 새로 지은 아파트만 굉장히 우뚝 솟아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뭐 텐트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도 사실 그때 철거촌에 있으면은 좀 뭐 우울한 얘기긴 한데 집단 생활 같은 거 많이 해요. 이제 텐트 같은 데서 농성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대학생들이 와서 막 그 당시에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화염병 던지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 굉장히 좀 뇌리에 깊게 박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작품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사람 냄새라는 작품도 이제 고시원 생활인데 제가 고시원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봤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곰곰이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드리자면은 좀 얼렁뚱땅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만든 뒤에 여러분들이 1화를 만들면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만화 어떤지 좀 봐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람 성향에 따라서 안 보여주고 꽁꽁 싸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화 이상을 만든 뒤에 보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서 1화를 만들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은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3화까지 만들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지 나 어떤 사람이랑 사겨 라고 다른 사람들 좀 말하기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너무 조금 나도 이 작품을 좀 더 잘 안 뒤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의 피드백이 너무 독이 되거나 스스로에게 좌절을 주지 않는 단계가 됐을 때 피드백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